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0일 주식 정리드리는 주은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이 되고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 장중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지수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요.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7회까지 증가했다라는 이전에 나왔던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 채권 시장에서 100%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3월에 한 번에 50bp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 기술주 약세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다. 이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 정도 빠지면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경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모건 스탠리, P&G, BOA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한 44개 S&P 500 기업 중에 73% 정도가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으로 발표할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이 수치를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나스닥은 모르겠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한국의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12월 신규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4% 증가한 연율 170만 2천 채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86.96달러, 1.79% 상승했는데 여전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날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세에 한동안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엔 2년물을 제외하고 약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차가 더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SK 렌터카가 전기차로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라 요거 확실하게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은 우리 이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데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이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잘 될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돼지장기 사람 이식 요거 연내 진행할 것이다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성공을 했잖아요. 한국 역시도 차근차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주로는 옵티팜, 제넨바이오, TNR, 바이오팩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가 OLED하고 더 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OLED 쪽을 한 번 더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OLED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2주 연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했냐고요? 토요일날 올린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OLED에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가치주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오미크론 감염 시에는 델타 변이에는 면역이 생긴다라는 이 초기 발원지인 남아공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이제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럼 미국처럼 그냥 차근차근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독감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중국의 대출대 금리가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정정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긴축에 들어가고 중국은 더 푸는 모습 이런 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잖아요. 이 안에서 좀 줄타기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몇몇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미국 쪽 때문에 원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중국이 진율 인하나 아니면 이런 좀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들로 인해서 원달러가 안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같은 경우에 신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신경 쓸 수밖에 없긴 하겠죠. 아무튼 중국 쪽의 정책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이슈가 끝나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 역시도 어느 정도는 다음 주부터는 안정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한국 BNC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 3월에서 4월 발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단 안트로키노널의 임상은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된 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장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안 됐으면은 직접 제조 판매를 못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제품을 공급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이 골든 바이오텍의 완제품을 수입한 다음에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냥 판매처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공장이 완공이 되어 준다면은 제조의 역할도 같이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골든 바이오텍과 한국 BNC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3, 4월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공장 완공이 언제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시 나온 내용들 계속 봐야겠죠. 최근에 나온 19일에 나온 공시인데 이 공모 개요를 통해서 거리락 뭐 바뀐 거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바뀐 거 없습니다. 예, 25일, 26일 거리락과 신주 배정 기준일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이렇게 거리락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이 권리락 전날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덜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올라가 준다라고 하더라도 25일, 26일 날은 좀 올라가는 도중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일이 지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신주인 수권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한 조정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 전략 하나씩 세워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난 그런 조정이 싫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던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난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겠어라고 하면은 쭉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하나씩 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았을 때 어제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좀 조정이 받았을 때 아, 이거 좀 아슬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줘가지고 일단 한숨 돌렸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할 텐데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우선 보자면요. 자, 한국 BNC 일단 수급부터 봤을 때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고 기관도 사는데 개인만 파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이랑 이제 한동안 다음 주 권리락 전까지도 비슷한 모습이 이어질지를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그 시간이 다 지난다라고 했을 때 이 투신이나 아니면 금투가 갖고 있는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는지 이걸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가장 좋은 건 얘네들도 사주는 거겠지만 물량 자체가 최근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천 단위의 매수 이런 거는 그냥 기대는 해보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급도 보고 차트를 본다면 지금 이제 이 한국 BNC의 패턴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181선 여기를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고를 하면서 만약에 3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31선 볼리저 상단까지는 이렇게 가주는 모습이 계속 보여줬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31선까지 뚫으면 여기 31,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현재 이 31선 돌파하는 경우의 수, 못 돌파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못 돌파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181선도 못 뚫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뚫고 어제 말씀드렸던 요 저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비중 조절 생각을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1선을 저항을 받고서 떨어지네 라고 하면은 과거 차트를 봤을 때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확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아예 이 181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도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해서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떨어지는데 18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비중 조절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돌파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기까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켜볼 거는 뭐다? 요 봉 안에서 움직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위쪽에서 자리 잡는 게 두 번째가 되겠다. 자, 요렇게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한국 BNC 오늘 양봉 나온 거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즘 시장이 개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든 헤쳐나갈 구멍은 있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주말마다 올리는 영상이 있잖아요. 예, 토요일 같은 경우 이번 주에 2차전지 이 관련주들 정리 한번 해보고 엔터 쪽을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공부 그리고 다음 주 의심 섹터를 한번 볼 예정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